자, 이전 영상에서 자석에 관한 일반적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 주변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반드시 자석이라고 하는 물체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지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거를 우연치 않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1800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네요. 1800 몇 년도일 겁니다. 1800 몇 년도일 텐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회로를 구성했는데 무슨 회로를 구성했냐면 전구를 단순하게 꼬마 전구 연결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회로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전구에 불이 딱 켜지겠죠? 그럼 학생들은 와 하고 이제 탄성을 지르겠고요. 그런데 주변에 나침판이 하나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나침판이 있는 걸 모르고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딱 넣었는데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옆에 있던 나침판의 바늘이 살짝 흔들리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나침판의 바늘이 함께 흔들리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웨르스테드가 처음으로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나침판 바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찮은 실험을 통해 우연찮게 발견한 거죠. 자, 그럼 이렇듯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그럼 도선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도선에 따른 자기장의 형성과 그 자기장의 방향들 또는 또 그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직선 도선이 있어요. 자, 말이 좀 길지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직선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요. 위로 흐르건 아래로 흐르건 일단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전류 위쪽 방향으로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앞에서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철가루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알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놓고 여기에 도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직선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준 겁니다. 자,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고 칩시다. 위쪽 방향으로.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던 철가루들이 균일하게 배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석 주변에 자기장에 의해서 철가루들이 배열되는 것처럼 이 직선 도선 주변에서 철가루들이 배열이 됐는데 그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원형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을 이루게 되어 있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침판 놓으면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 나침판을 이렇게 놨더니 나침판의 N극이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방향을 가리키더랍니다.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를 때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이런 식으로. N극이 이런 식으로 가리키더래요. 그러면 위쪽으로 흐를 때 N극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더니 나침판의 N극이 반대를 가리키더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흘렀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아래로 흐르면 반대로 형성되겠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도선이라고 쳐봅시다. 이 도선은 위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위쪽으로 배열하고 위쪽 방향이 지금 이 펜촉이 가리키는 위쪽 방향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위쪽으로 가리켰고 이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봤더니 이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요. 아래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는요.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나침판을 놔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느냐?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친절하게도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즉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고, 자, 위쪽으로 흘렀어요. 그럼 위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고 이 도선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하고 도선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앙페르의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을 정립한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전류가 아래쪽으로 가리키면요.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해서 감아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흐르면은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감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가셨죠? 자, 이게 오른나사의 법칙이에요. 앙페르의 법칙이요.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면 오른나사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오른나사가 이렇게 진행해서 박히게 되죠. 그렇죠?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전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힌단 말이에요. 그 전진하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돌린 방향이 바로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돌리면 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되셨어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하면, 손으로 하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즉 자기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장이 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즉 전류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그거에 의한 자기장은 커집니다. 즉 전류의 세기의 비례하고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렇게 나와요. I는 전류의 세기고요. 이거는 거리고요. 즉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도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이게 R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진 거리,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투자율 상수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이 공식을 안 배우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거리분의 이렇게 배울 겁니다. 전류의 세기. 저는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했고. 되었어요? 이 관계가 나와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무한 직선 도선을 적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근데 왜 제가 굳이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써두느냐? 이게 직선 도선일 때랑 원형 도선일 때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만 하면 직선 도선일 때랑 원형 도선일 때 구분이 안 가요. 어떤 경우가 더 센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요 식을 한번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직선 도선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번에는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예요. 직선 도선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구부린 겁니다. 쑥 구부린 거예요. 그럼 얘를 구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선이. 이게 원형 도선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럼 봅시다. 원형 도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형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원형 도선을 놨다고 칩시다. 굴에서 놨다고 칩시다. 자, 이쪽으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나오겠죠.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고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 도선 찾는 것처럼 앙페르의 법칙 쓰면 돼요. 즉 오른나사의 법칙 쓰면 됩니다. 여기 지금 직선이죠? 이 주변에다 철가루를 놓은 겁니다. 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철가루들을 쭉 뿌려놨다고 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해서 도선을 감아주라고 그랬죠. 그럼 나가는 방향을 도선을 감아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즉 감아주면은 철가루들이 원형으로 배열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럼 여기서는요.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아래로 흐르니까요. 원형 형태로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만 아래로 흐르니까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렇게 되니까요. 거꾸로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자기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이거에 의해서도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왼쪽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과 오른쪽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제가 아까 단순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죠? 일부러 썼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중심에서 세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요 원형 도선의 반지름, 즉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반지름. 지금 거리 요거를 말합니다. 요거 요 반지름 R 요거에 반비례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즉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거리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하면 소문자 R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거랑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뮤 제로 거리
R분의 I 됩니다. 저는 R, 라지 R이 스몰 R을 바꾼 겁니다. 스몰 R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거는 투자율 상수라고 했으니까 모르셔도 된다고 했는데, 단,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2고, 여기는 2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떨어진 거리도 같고, 떨어진 거리에 라지 R, 여기도 라지 R이라고 쳐보세요. 전류의 세기도 똑같다면, 누가 자기장의 세기가 세단 얘기예요?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요. 왜요? 얘는 분모가 2지만 얘는 2파이잖아요.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얘가 더 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한 가닥 선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만 얘는요. 이거에 의해서도 형성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도선에서도 또 자기장이 중심에 형성되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위쪽에서도 감아지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죠, 중심에서.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 겁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솔레노이드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일 경우에 솔레노이드는요. 원형 도선을 쭉 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겠군요. 평면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앞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뒤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뒤쪽으로 가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날까? 마찬가지예요. 직선 도선에서 감아줘 보세요. 이렇게 감아지면요. 가운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는 감아지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근데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 감아줘서 이렇게 쭉 이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자기장이.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죠? 요 원형 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죠?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져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침판을 놓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가리켜요. 이쪽이 N극이 돼요.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요. N극이 이렇게 가리키죠.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된다는 얘기죠.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을 쭉 이어놓은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N극 방향이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죠? 이렇게 흐르니까 그림상에서 이렇게 흐르니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왼쪽이에요. 그럼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 솔레노이드 이 중심에서 가운데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μ0 I N으로 나와요. N이 뭐냐?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길이당입니다.